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보험, 모르는 사이 새는 우리 집 가정경제, 막막한 노후 준비도 고민이시라고요? 그럴수록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을 키우는 똑똑한 습관, 돈워리 재무상담소. 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돈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줄 말씀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내게 필요한 보험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경제적 약자가 되는 시기인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맞아요.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정말 노후에 대해서 걱정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 100세가 기대가 아니라 이제 다들 걱정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노후에 관한 이야기 이제 연금으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재해 아나운서님 일주일 만에 애칭이 생기셨던데 햇님, 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연금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저요. 제가 필요해요. 제가 연금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사실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분들은 연금이라는 걸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뭐 그냥 쌓아둔 돈 쓰면 되니까. 근데 정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 소득 수준이 되는 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소득은 더 이상 없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과 같은 생활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다들 기본적으로 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노후가 되면 경제적 약자가 되는 시기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약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면 연금을 준비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만 은퇴 후에 20년, 30년 이상 살게 되는데 그 비용이 충분히 마련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후가 다가오면 연금이 잘 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도 부럽고요. 와, 그렇죠. 네, 제가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연금액을 계산해 보자입니다. 연금액을 계산해 보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미리 받을 연금액을 계산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계산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뭐 지로 보내주면 거기에 예상 수령액이 나와 있기도 한데 뭐 내가 추가적으로 더 챙길 게 있을까 이런 궁금증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잖아요. 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지만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노후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기초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을 꼭 계산을 해봐야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사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통해서 또 핵심 포인트도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에 살고 있는 41살, 43살 맞벌이 부부입니다. 2년 전 늦은 결혼을 하고 작년에 보물과 같은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내년엔 복직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재무적인 상담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저희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 40의 첫 출산을 하셨고 정말 보물과도 같은 첫 아이 행복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담도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가정의 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두 분이 결혼이 좀 늦으셨지만 그만큼 현재 자산 상황은 안정적이었어요.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급여도 많은 편이라 부채 없이 내 집 마련도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부담이 되는 건 자녀가 다 성장하기 전에 소득 활동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현재 자산 상황은 부동산 6억 원 정도 그리고 현금 보유량은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분 모두 각각 150만 원 정도씩 수령할 것으로 보이고요. 70세부터 수령을 한다면 연금 소득의 공백은 5에서 10년 정도 있어 보였습니다. 네. 연금 소득의 공백은 이 퇴직 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현재 이 가정의 숙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네. 첫 번째는 자녀의 양육 자금과 두 번째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자녀의 교육 자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자금 준비였습니다. 결혼이 늦은 반면에 자산 상황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은퇴 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또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50대 초반쯤에 자녀의 교육을 끝내고 집 부채 상황이라든지 연금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50대가 되면 오히려 교육 자금도 증가하고 은퇴 이후에 이어질 교육 비용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1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우선 사연자 부부가 원하는 노후의 삶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한테 네. 요청해 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분 개인적으로 각각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성장을 해서 가족여행을 가시더라도 비용적인 걱정이 없으셨으면 했습니다. 네. 그리고 23, 4년 이후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도 생각을 해서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 화폐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햇님 혹시 현재 2인 가족 최저 생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4인 가족 기준 이런 것만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들으면서 나는 혼자서 4인 가족을 부양을 못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2인 가족도 상당히 높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근데 참 계속 씁쓸한 얘기만 하고 있네. 아니, 동교태라면서 네. 저는 굉장히 현실 자각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만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셔야겠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최저 생계 비용을 여쭤봤던 이유는 네. 통계를 보니까 210만 원 정도가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최저 생계비 정도에 맞춰서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데 최저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노후에 갑자기 최저 생활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해보고 목표하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박태훈 전문가님 말씀 지금 초반인데 초반만 듣고도 저는 화폐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최저 생계비 요거에 맞춰서 준비해요. 근데 다들 최저 생계비에 맞춰서 생활하던 분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면 지금보다 외식 줄이고 모임도 줄이고 뭐 스포츠 활동도 줄이고 그냥 적당히 줄이면 맞겠지 했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저 생계비가 아닌 나한테 맞는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기준은 뭘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조금 다를 텐데 소득 활동이 줄어든 노후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 지출을 꼭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노후가 되면 늘어나는 지출이 있거든요. 가령 의료비라든지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거 따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 지출까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지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고정 지출은 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고정 지출에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지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통신비, 그리고 뭐 TV 보셔야 되잖아요. 네. 수신료 뭐 등등이 있겠죠. 그렇구나. 네. 참 그런 것들을 한번 빼놓지 않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부에게는 과연 어떤 1:1 맞춤 솔루션을 마련을 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먼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IRP 계좌로 이동을 해서 연금을 60세부터 10년 정도 두 분 각각
18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IRP가 뭔지 네. 궁금하고 네. 왜 IRP에 넣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퇴직금을 얼마를 받으면 퇴직금이 얼마기에 이 10년 동안 네. 월 18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네.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봤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분 각각의 경우니까 곱하기 네네. 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세후 약 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왜 이렇게 옮기냐면은 10년 정도로 옮긴 이후에 10년 정도로 설정했던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을 수령 시기까지 소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이 즉시 부과가 되고 그리고 많이 부과가 됩니다. 네.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이 감면이 되고요.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30%를 감면받고 10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끝나게 되는 70세부터는 국민연금을 1인당 15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세금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또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이 아닌 IRP에 예치를 하는 거고 또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세제 혜택도 크다. 이렇게 해서 이런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주택연금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가주택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연자 분들도 혹시 주택연금을 같이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사연자 부부는 네. 주택연금을 활용하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왜요? 이유는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꼭 상속해주기를 희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납입 기간은 10년 정도만 가능해 보였거든요. 10년 이후가 되면 교육 비용이 증가할 테고 퇴직 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교육 비용까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연금 준비까지 하기엔 버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각각 10년만 납입하고 65세부터는 개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이런 연금을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3층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 박태원 전문가님이 지금 세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네요. 정리를. 이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네.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빈틈이 없으시네요. 자, 퇴직연금 활용에 이어서 개인연금까지 이제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연금을 10년씩 납입한다라고 했는데 10년 납입하면 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10년을 납입하게 되면은 아내분은 51세까지 납입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남편분은 53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1인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원금은 두 분 각각 1억 2천만 원씩 연금의 재원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 남편분은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연금 기준액이 2억 6천 75만 원이 됩니다. 이 연금 기준액이라는 것은 현 시점부터 20년간 7%를 적용을 받고요. 20년 이후부터는 6%가 적용이 돼서 형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금리 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요거는 확정적으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을 지급률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기간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래 살아서 이 연금 기준액보다 1억 원 정도를 더 수령을 하셔더라도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확정된 금액은 117만 5천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죠. 게다가 연금 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마찬가지로 65세가 되면 연금 기준액은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7만 9천 원 정도씩 사망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만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종신까지
평생 수령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비용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110세까지 살아도요? 네, 맞습니다. 와, 네. 네,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대1 맞춤 솔루션으로 이제 개인 연금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개인연금 마련을 해주신 거고 또 거기에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있는데 각각 시간차를 두고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60세부터 70세 전까지는 퇴직연금 월 18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65세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을 117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요? 종신시까지. 그리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29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세부터는 퇴직연금이 끝나지만 국민연금이 시작이 되면서 267만 원을 종신토로 지급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65세부터는 뭔가 이렇게 두 가지씩 합쳐지네요. 네, 뭐 맞습니다. 개인연금이든 뭐 퇴직연금이든 뭐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근데 60세부터 지금 65세까지는 네. 오직 퇴직연금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당시면은 이제 자녀가 대학생일 텐데 괜찮을까요? 제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겠군요. 네, 제가 또 네. 철저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기가 걱정인데 사연자분은 60세 이후에 일하기를 희망하시지만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이 갖고 계신 현금 자산 1억 원을 잘 분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IS 계좌와 펀드 등으로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익률을 지금부터 좀 매우 보수적으로 3% 정도대로 잡더라도 60세부터는 1인 8천만 원 정도씩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8천만 원을 5년 정도로 나눠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월 133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60세부터 퇴직연금 180만 원과 그리고 우리가 모았던 8천만 원 정도씩을 나눠서 받게 되면 133만 원이니까 네. 더하면은 313만 원이 됩니다. 제가 60에서 65세 때까지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금 넘치네요. 네. 313만 원. 네. 그런데 또 IS의 계좌는 뭔지 저는 또 물어봐야 됩니다. 네. 뭔가요? 그러면 이제 절세와 단기 네. 투자 목적에 굉장히 적격한 상품인데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계좌에 입금이나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1억 원을 한 번에 못 넣고 1년에 2천만 원씩 넣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국내 주식이라든지 펀드, ETF, 채권 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투자 수익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세제 혜택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단 3년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듯합니다. 또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 앞서 개인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65세부터 또 종신까지 평생 받을 수가 있다. 근데 10년 후부터는 100만 원씩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200만 원이죠. 두 부부니까, 분이니까. 네, 그렇죠. 200만 원. 그때가 되면 급여도 인상이 되겠죠. 매월 10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해서 비상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시기엔 비상자금이 없다면 의료비가 갑자기 발생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고 써버리거나 엄한 데 투자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또 비상금으로 모아놔야 된다라고 네.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거기에 비상금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챙겨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정리 네.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씩을 각각 개인적으로 300만 원씩 요청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65세부터가 아닌 좀 불안한 60세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60세부터 65세 이전까지는 목돈 ISA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활용해서 목돈으로 매월 133만 원 정도씩을 수령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으로 180만 원을 수령을 하면서 60세부터 64세까지 313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65세부터 69세까지는 IRP 계좌 그리고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만들어드렸던 연금 상품은 117만 원이 더해지면서 297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7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개인연금 117만 원과 국민연금 150만 원이 더해지면서 267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우리 4329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가정주부인데요. 저도 국민연금은 최저금액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랑 남편 중에 누구 앞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상황마다 다르지만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월등하게 높다면 여성분 앞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현재 평균 수명이 남성은 80세고요, 여성은 86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를 몇 살 정도로 보죠? 한 4살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럼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고 아내분은 홀로 10여 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15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네. 아내분의 국민연금을 20만 원 정도 두 개가 받게 된다면 합산해서 170만 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개인연금을 준비해서 월 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합산 220만 원이 되는데 남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150만 원을 60%인 9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아내분은 앞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1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개인연금은 아내분 앞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도움 말씀 주신 박태훈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